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코로나19 통제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제시하면서 본격적인 당선인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과는 대조적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오늘 자세한 소식을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첫 행보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나는 트럼프와 다르다라는 거를 보여주겠다는 건진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19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뭐 선거도 끝난 와중에 굳이 다르다는 보여주겠다는 게 아니라 예. 사실 이게 정상적인 행동이죠. 이게 정상이다. 국가 지도자로서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국민을 이끌고 나가는 게 중요하죠. 예. 방금 대책본부의 발표로 들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5천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예. 아직 미신고를 합치면 뭐 1억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불명예스럽게 세계에서 가장 과학이 선진국이고 잘 사는 나라인 미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났단 말이죠. 이거는 예.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예. 대응이 말하자면 비정상적이었고 트럼프 조 바이든 당선자는 이제 정상적인 대통령으로서 국가 지도자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대선 불복 행보에 이어서 패배 이틀 만에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전격 경질을 했는데 사실상 이렇게 재선에 실패를 할 경우에는 뭐 국가 안보를 이유로라도 굳이 국방장관을 바꾸진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격 경질을 한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선에 실패한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하는데 본인은 아직 재선에 실패했다고 주장을 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선 기간 동안에 코로나19 방역 대응 방역 논란 때문에 굉장히 좀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가장 큰 이슈가 재선에 실패한 이슈가 이제 코로나19 방역 실패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그 선거 캠페인 동안에 어쨌든 간에 그 코로나19 그 대응 논란하고 인종차별 그 논란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고생을 했는데 예. 그 과정에서 에스퍼 국방장관이 뭐 군대를 동원한다든가 이런 예.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반기를 들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도 자신의 출구 전략 대선이 끝날 때에서 우편 투표는 사기다. 그래서 소송을 거쳐서 이제 그 최종 결과를 받아야 된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해온 상태에서 갑자기 자기 의견을 바꾸고 퇴장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신이 했던 정치적 주장은 다 잘못된 거라는 걸 자기가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제 추구 전략을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주장이 계속 옳았다는 걸 주장을 통해 가지고 지지층을 계속 결집을 시켜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지층들의 어떤 뭔가 지지층들에게 나의 주장이 옳았다는 걸 보여주면서 서서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예. 결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그 결론은 법원이 내기로 했으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고 어쨌든 공화당 출구조사를 보면 공화당 지지층의 93%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했어요. 2016년은 88% 정도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 어쨌든 5%가 늘었다는 걸 보면 예.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영향력은 아직도 있다 이렇게 공화당 지지층 안에서 있기 때문에 예. 그분들의 입장도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 정당성을 가지고 빠져나가는 축구 전략을 하는 거고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더불어서 이제 자신의 패배에 어떤 도움을 준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졌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예. 그것이 이제 에스퍼 국방장관처럼 반기를 들어서 이제 예. 지지 결집이라든지 행정부에 누를 끼친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요즘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중국 예. 어떤 책임론을 또 부각시킬 수 있겠죠.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이제 주변에서 누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나가려면.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맥코널 같은 이제 상원 대표가 이제 서서 도와주는 거죠. 예. 이제 법정 소송을 하는 권리를 갖다가 이렇게 눌러서는 안 된다. 그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된다 하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출구를 갖다 말해주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뭐 이제 이런 인사권 행사랄까요? 이건 뭐 보복 인사라고 저희가 표현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뭐 권한이니까 이런 추가적인 인사가 더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좀 부담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수준에서 자신이 필요하는 수준에서만 하는 거고 물론 이제 CIA 국장을 뭐 해임한다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그건 이제 개인적인 결정이 될 거고요.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지금 어떤 그 국방장관의 어떤 해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화당 내에서 지지층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판단하고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나온 언론 보도를 보면 공화당 내에서도 주지사 한 10명 정도가 이제 지지를 해준다, 저도 지지한다 이러면 그러면 추가 그 해임이라든지 추가 어떤 행동 가능성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의 이 당선인의 취임식이 앞으로 이제 1월 20일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긴 했습니다만 이 기간이 아마 미국 역사상 가장 위험한 시기가 될 수 있다라는 미국 내 보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망치를 든 악동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앞으로 남은 트럼프의 임기 동안 트럼프 어떤 모습을 좀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특징이 행보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가장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좀 전에 우리 그 민 교수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제가 오면서 그 뉴욕타임즈를 보니까 CIA 국장하고 그다음에 FBI 국장을 해임한다 할 거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국방부 장관, CIA 국장, FBI 국장, 그게 말하면 안보의 공백이 생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가장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레임드 기간이고 하니까 상당히 위험한 시간인데 그런데 그 안보 수장들을 다 이렇게 대행을 내선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이제 위험한 상황이 올 수가 있죠. 그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특징은 누가 그러기를 이렇게 해요. 이 양반이 왜 이 시점에서 국방장관을 해임을 했느냐. 물론 보복성도 있지만 이분이 굉장히 권력지향적, 권력을 얻는 것도 좋아하고 또 행사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You are fired. 너 해고야. 이런 말을 이게 권력 행사하고 싶어 한다는 거거든요. 심지어 일부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중국과의 다툼에서 무역을 택한 이유가 무역 분야가 바로 대통령이 국회에 혹은 의회의 견제를 받지 않고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야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자기가 쓸 수 있는 권력을 쓸 수 있는 곳에서 막 아마 소위 조자료 흠창이 들어서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비밀 정보, 민감한 비밀 정보를 해제할 가능성도 있다. 이 얘기는 왜 나오는 걸까요? 그래서 그게 대통령이 권한으로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트럼프 아니 2016년 때 무슨 힐러리를 그런 식으로 해가 이메일 관련해서 그런 식으로 또 뭐 해가지고 뭔가 그러니까 오바마 선거 유세 중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TV나 뉴스의 헤드라인을 뺏어간 거에 대해서 못 참한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계속 헤드라인을 잡고 싶어서 그럴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행보를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이신데 특히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쉽게 물러날 수 없는 이유 중 또 하나가 본인 혹은 가족과 관련된 주의 소송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퇴임 전에 이른바 셀프 사면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뭐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그랬고 오바마 전 대통령도 측근과 관련된 대규모 사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 셀프 사면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법적인 부분에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게 정치적으로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식당에서 뭔가 저희가 물을 갖다 먹는 셀프 서비스도 아니고 셀프 사면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지금 모든 그 국격이라든지 어떤 너무 많이 손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셀프 사면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대통령이 사면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면권을 미국 대통령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정치적 관용을 보여준다는 것 그리고 그 바이든 후보가 지금 내세우고 있잖아요. 코로나19 대응과 어떤 분열된 국가를 통합하는 치유하는 것을 가장 큰 두 개의 선거 모토로 내걸었기 때문에 바이든 당선인 쪽에서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 쪽에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뭔가 사면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죠. 사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출구 전략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버티기를 하면 이제 바이든 당선인 측에서 뭔가 접촉을 해서 딜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실 셀프 사면이라는 건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궁지에 몰렸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 공화당 측이라든지 아니면 바이든 당선인 측에서 뭔가 어떤 내용 접촉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그런 측면에서 가능할 거고요. 셀프 사면이라는 거는
전에도 없었고요.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예. 그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다면 아마 그걸로 인한 그 결정으로 인한 정치적 폭풍이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이 셀프 사면과 관련돼서는 뭐 위헌 논란도 있는 것 같고 법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뭐 이게 사실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판단 근거를 이제 검토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현재에서 나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플랜 B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펜스 부통령을 통해서 사면권을 이용할 수 있다. 이게 가능한 이유입니까? 그러니까 하신 것처럼 법적으로는 사실 그 선례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통령이 대통령을 그 사면을 해준다. 이게 사실 이렇게 이게 말씀드리기가 참 좀 애매하고 좀 난처해서 자꾸 좀 헛웃음만 나오는데 예. 이게 전례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펜스 부통령도 지금 이렇게 좀 중후해 보이시긴 하지만 트럼프 예. 대통령에 비해서는 나이가 어리세요. 그리고 아직 그 창창한 공화당 쪽에서 창창한 주류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펜스 부통령도 이제 자신의 앞에 행보를 좀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법적으로 가능성이 열려 있으나 그 펜스 부통령이 그러한 정치적 부담을 껴안을 정도로 예.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뭐 좀 부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뭐 더불어 좀 그 두 분께서 다 헛웃음을 지으시는 것 같긴 한데 김태형 교수께서는 이게 어떻게 보시면 이게 사실은 이게 이런 질문 자체도 뭐 지금의 대선 기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례 없는 일이니까요. 우선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연방에 대한 범죄, 그러니까 crimes against the United States입니다. 미국에 대한 범죄지 예. crimes against the state, 주에 대한 위반은 해당이 안 돼요. 각 주에서 뉴욕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은 좀 면책 특권이 있지만 예. 퇴임 후에 기소를 한다. 그러면 사면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또 하나가 이제 바이든 아니 지금 펜스 부통령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부통령은 행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권한이니까. 그래서 예. 그래서 좀 억측이긴 한데 예. 대통령이 자기가 사임을 하고 예. 펜스 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다음에 예. 그렇게 해서 자기가 사임을 받는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건데 예.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봐가지고 스스로 대통령 자리를 내려놓을까요? 그럴 바에 차라리 진짜 말도 안 되긴 하지만 스스로를 사면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그 트럼프 대통령다운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워낙에 이게 뭐 좋은 뜻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 워낙에 좀 일반적이지 않은 상식적이지 않은 혹은 뭐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이 좀 많이 벌어졌던지라 이런 질문도 좀 드려본 겁니다. 아까 민정 교수가 말씀하신 거에 마음이 가는데 예. 지금 바이든 당선자의 가장 큰 게 통합 아닙니까? 예. 이제 미국 하나 통합하겠다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아까 또 말씀하셨듯이 트럼프 지지자들은 굉장히 많고 또 충성심이 강합니다. 통합한다는 차원에서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나중에 사면을 하는 혹은 뭐 굳이 기소를 안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쪽이 맞는 행보일 것 같아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까지 불복 입장을 유지할까 그 부분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미 공화당 내부에서도 뭐 불복파, 승복파로 나뉘었고 가족들도 그리고 측근들도 나뉜 상황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계속 불복 입장을 고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김 교수님.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다운 행동이긴 하죠. 그런데 이제 일단 이미 벌여놓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송을 하고 하는 것들인데 아까도 뉴스로 계속 보니까 심지어는 그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에서도 부담을 느낀다고 할 정도이긴 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을 내놨으니까 그 소송이 어느 정도 주법에서 나오든지 해야 될 거고 또 하나는 또 재검표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한 2~3만 표에서 2~3만 표 차이가 나는 그 조지아라든가 위스콘신 이런 데는 재검표를 이미 할 겁니다. 사실 그쪽에서. 재검표 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러면 승복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주위에서 많이 설득을 하고 있는데 아까 미치 매코넬 상원 대표가 상당히 모순되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거 제도를 막 비난을 해요. 막 비난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편을 들어주는 척 하면서 그래놓고는 또 공화당 쪽에서 선거에서 이긴 사람들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율배반적 행보를 보인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은 공화당이 이번에 전체적인 당원 조사를 해보면 민주당이 뒤지고 있긴 하지만 그러면 상당수는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충성심이 높고 단결이 강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한동안 그렇게 법원 결과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할 때까지는
그 유세를 해서 대중 연설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다운 행보일 것 같아요. 예, 그런 예측을 좀 해주셨고 이런 승복을 설득할 인물로 그래도 아내 말은 듣지 않겠냐. 그래서 멜라니아 여사가 꼽히고 있는데 뭐 일전에는 제러드 쿠슈너가 이 승복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근데 저는 사실 궁금한 게 멜라니아 여사가 승복을 설득할 인물로 꼽히기도 하지만 뭐 아주 잠깐이었습니다만 현지에서는 뭐 이혼설 보도도 나왔었잖아요. 뭔가 좀 배치되는 보도 같기도 하고 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좀 혼란한 상황이라는 걸 좀 부각시키는 거겠죠. 저희가 네. 뭐 개인의 가정사까지 어떻게 뭐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근데 그만큼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패배를 둘러싸고 가족들이 느끼는 압박도 그만큼 크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대통령 본인이야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라든지 출구를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 특히 그분들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예. 뭐 쿠시너 사회 같은 경우에 정치 부분에 들어온 분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뭐 멜리나 여사라든지 그 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전혀 정치하고 상관없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름답게 그 퇴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예. 굉장히 그 남은 여생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설득도 해보고 의견도 개진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다 싶습니다. 그렇지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철저한 계산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물론 이제 스타일 자체가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거래 기술 이런 부분을 보면 상대방과의 거래에서 자신이 원하는 100을 얻기 위해서 최소 200, 300을 처음에 요구하는 분이거든요. 예. 그러한 부분에서 얘기를 한다면 아까 저희가 좀 쓴웃음을 지면서 얘기를 했죠. 셀프 사면이라든지 이런 다른 부분은 어떤 그 자신이 그 추구할 수 있는 전략의 가장 그 바운더리까지 한번 쳐보는 겁니다. 쳐보고 이것이 어떠한 반응을 갖고 대응을 나오는가 보고서 이제 그 수위를 조절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예.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그 모습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말을 굉장히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한 4년을 이제 그 쫓아보면서 느끼는 건데 허투루 하는 말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 계산된 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기에 사실 상식적으로는 저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떤 그 맥시멈을 쳐가지고 그 안에서 자신의 것을 최대로 얻으려는 전략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모든 것이 출구 전략을 위한 여러 가지 옵션이다. 그 옵션 중에서 가장 자신에게 맞고 그다음에 유리한 것을 예. 고르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연방조달청에 대한 움직임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 연방조달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 당선인에게 뭐 시설이라든지 인력, 자금을 제공하는 곳인데 여전히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확정하지 않고 인수위 활동 지원에 나서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 연방조달청이 요지부동이다라고 보십니까? 아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언론에서 결과가 결정이 됐다 하면 이제 선언을 하죠.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그 반대 후보가 승복을 하고 그러면 이제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때 움직이는데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데 그것도 온다나 예. 승복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는 연방조달청에서 그렇게 하기 쉽지가 않겠죠. 예, 예.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질문,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질문이긴 한데 워낙에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례적이다 보니까 왜 연방조달청은 이 어떤 대선 결과가 거의 다 뚜렷해졌는데 누가 대통령 당선인인지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예, 오늘 두 분과 함께했는데요.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미 대선 얘기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